에코까지 했었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차근차근 했었어요. 세포 소기관은 다양한 소기관들이 있고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핵에 대해서 볼게요. 핵은 요렇게 안쪽에는 염색질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포함한 염색질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하게 염색되는 RNA가 많이 있는 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막은 이중막 구조로 외막과 내막이 있고 각각의 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핵공이 있었어요. 라이보솜 rR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됩니다. 이 라이보솜은 이렇게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고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단백질을 번역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로 나누어지게 되고 라이보솜이 있는 건 거친면 소포체, 라이보솜이 없는 건 매끈면 소포체입니다.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른데 거친면 소포체에는 라이보솜이 붙어있기 때문에 라이보솜이 합성한 단백질을 소포체 안으로 넣어주게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공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는 이제 지질과 관련된 대사를 해요. 그래서 인지질, 스테로이드를 합성하고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칼슘 이온과 같은 것을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골지체, 이렇게 시스터나라고 하는 이렇게 막 구조물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골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이동한 것을 여기 안에서 거치면서 또다시 변형이 일어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손항을 통해 가지고 골지체로 운반이 되고 골지체에서 나온 이제 단백질이 다시 세포막과 융합해 가지고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요 내부에서 다양한 가공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마찬가지로 외막과 내막 이중막 구조인 거고 내막은 주름져 있습니다. 이런 주름진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타 안에는 이제 바탕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안쪽을 바탕질이라고 하고 각각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자기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타 설명 이렇게 했었고 바탕질 내막 안쪽으로 둘러싸인 안쪽 공간으로 자체 DNA와 라이보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스스로 증식하고 복제해서 증식할 수 있어요. 자, 엽록체 마찬가지로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인 거고 타이라코이드라고 하는 동전 모양의 구조물이 있고 얘도 막 구조물이긴 합니다. 그다음 얘가 이제 동전처럼 여러 개 쌓여 있는 모습을 이제 그라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중막 구조인 거고 자체 DNA와 라이보솜이 있어서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에포 물을 저장합니다. 물을 저장한다는 얘기는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체내 수분량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식물 세포의 형태를 유지에 관여합니다. 영양소, 유기물, 노폐물, 수용성, 색소, 독성 물질들 다양한 것들을 저장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에포들이 하나 에포로 합쳐지게 되고 에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라이소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세포 소기관들은 노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손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기능을 못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죠. 없애야겠죠? 그래서 그 없애는 애들을 배울 거예요. 바로 라이소솜입니다. 그래서 라이소솜은 세포 내 불필요하거나 혹은 노화된 것들을 분해하거나 세포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포가 분해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작용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일단 라는 뜻은 무엇을 분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조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능은 다양한 가수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효소인데 분해하는 효소예요. 어떤 과정으로? 물을 더해주는 과정. 그래서 이 효소들은 어떤 물질에다가 물을 첨가하면서 그 물질을 분해해주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밖에서 들어온 물질이나 세포 내 손상된 소기관들, 노폐물 등을 분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소솜의 분해 작용으로 나온 산물은 세포에서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가수분해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미노산과 아미노 액시드라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무슨 결합으로 결합하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일어날 때 뭐가 빠져나와요?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얘기는 이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분해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요 반대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을 넣어주면서 분해하는 것들을 가수분해라고 하고, 그걸 촉매하는 효소가 라이소솜이라는 조그만한 막 구조물 안에 들어있어요. 알겠나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게요. 그런데 왜 막으로 둘러싸여 있을까요? 그냥 세포질이 둥둥둥 떠다니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세포질에 둥둥둥 떠다니면 어떻게 돼요? 다 분해를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으로 둘러싸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질과. 세포질 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니까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그렇죠.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이 라이보솜에서 이 앞으로 가수분해 효소가 될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단백질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손항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골지체로 갑니다. 그럼 골지체에서도 이렇게 전달되고, 골지체에서 빠져나올 때도 손항의 형태로 빠져나와요. 알겠죠? 그럼 라이소솜의 역할에 따라서 두 경로를 나타냈는데, 하나의 경로는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합니다. 그냥 막 여기 안에 효소를 방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하나의 막으로 감쌉니다. 자, 라이소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담은 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이소솜이 얘랑 이렇게 융합을 합니다. 자, 융합을 하게 되면 막이니까 융합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뚫리게 되고, 그러면 라이소솜 안에 있던 다양한 효소들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거나, 혹은 세포도 본인이 필요한 물질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혹은 본인이 원치 않게 본인한테 침투한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또 분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세포막이 있는데 이물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강제로 들어온 물질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물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이물질도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세포가 먹어서 생긴 이제 거품 모양의 조그만한 주머니라 해가지고 식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포에 또 다시 요 라이소솜이 이렇게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포의 막과 융합해가지고 얘랑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있는 세포 효소들이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을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런 과정을 세포 내 소화라고 합니다. 분해해주는 과정. 그러면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라이보솜에서 가수분해 효소가 합성된 후 소포체를 거쳐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라이소솜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소솜 가수분해 효소가 세포 내로 들어온 이물질을 분해하거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과 노폐물을 분해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결국 요 골지체에서 나온 것들이 라이소솜이 됐기 때문에 라이소솜은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라이소솜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등을 분해하는 여러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효소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에 쉽게 변성될 수 있어요?
온도랑 그 다음에 pH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효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효소들은 자신이 활발하게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 온도와 특정 pH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위는 보통 pH가 몇이에요? 얘기해 줄래요? 그렇죠. 2입니다. pH 2예요. 그럼 위 속에서 이제 작용하는 효소들은 pH 2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효소들은 본인이 가장 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온도와 pH 이런 상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라이소솜에 들어있는 가수분해 효소는 특히 산성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 세포질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라이소솜이 찢어져가지고 효소가 방출됐다 하더라도 중성에서는 얘들이 잘 활발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장치를 여러 개 해놓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러면 라이소솜은 어떻게 그럼 얘가 분해하려면 이 안쪽도 산성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산성 환경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산성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온 때문에 나타나죠? 수소 이온. 그러면 세포질에 있던 수소 이온을 강제로 들어오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요 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신기하죠?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배울 거냐면 3단원, 가장 큰 3단원 광합성이랑 세포 배울 때 그 단백질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물질의 분해 및 저장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그래서 라이소솜이랑 이제 액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세포벽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과 무엇? 엽록체랑 세포벽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뭐를 붙였어요? 뭐랑 비교했을 때? 동물 세포와 비교했을 때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세포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포벽은 식물 세포뿐만 아니라 곰팡이에도 있고 세균에도 있기 때문에입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식물의 세포벽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식물 세포인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세포 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포벽인데 잘 보니까 세포벽이 1차 세포벽이랑 2차 세포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사실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요. 됐나요? 근데 어떤 세포들은 그냥 1차 세포벽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세포벽, 그 다음 단단한 나무 느낌의 애들은 2차 세포벽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차 세포벽이랑 2차 세포벽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있는데 둘 다 세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럼 어떤 애들을 막이라고 하고 어떤 애들을 벽이라고 할까요? 구성 성분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세포막의 주성분은 무엇이라고 배웠죠? 인지질과 세포막의 주성분 우리 통합과학부터 나오잖아요.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지질 성분으로 감싸고 있는 것들을 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포벽의 주성분 혹시 기억나요? 셀룰로스 이거 뭐예요?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당 성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면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포막에 탄수화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성분,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 탄수화물이면 벽, 그 다음에 지질 성분이면 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건 그냥 상식으로 아세요. 상식으로. 알겠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벽은 탄수화물입니다. 당연히 탄수화물 성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포막 인지질 나왔죠? 그래서 벽과 막은 이렇게 주요 구성 성분으로 구분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볼게요. 구조. 식물 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구조물을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1차 세포벽. 어린 식물 세포에 있는 비교적 얇은 세포벽으로 주성분은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당이에요. 그 다음 2차 세포벽.
식물세포가 성숙하면서 만들어진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고 세포막과 1차 세포벽 사이에 생깁니다. 2차 세포벽은 이 셀룰로스의 뭐 리그닌, 슈베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포벽은 셀룰로스의 특정 물질, 리그닌, 슈베린, 큐틴 등으로 같이 구성이 됩니다. 기능은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특징은 물과 용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전투가성 막의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의 이동을 작년에 한번 배웠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세포막의 특징은 무엇이죠? 특정 물질만 통과시킬 수 있어. 이런 특징을 뭐라 그랬죠? 그쵸? 세포막이 선택해서 투과시킨다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막 중에는 아예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는 불투과성 막이 있고 특정 물질만 통과시킬 수 있는 반투과성 막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전투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벽은 전투과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물과 용질을 모두 통과시키는 구조로 세포막과 달리 물질의 출입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세포벽의 생성 순서 보도록 할게요. 세포벽은 1차 세포벽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식물이 성장하면서 1차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다양한 물질을 추가해가지고 2차 세포벽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2차 세포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포벽과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입니다. 식물세포에서 세포벽은 물과 용질을 자유롭게 통과시키지만 세포벽 안쪽에 있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세포로 이동하는 물질을 출입을 조절해 줍니다. 알겠나요? 뭐해? 우리 지금 어디에 있게요? 어디에 있게요? 어디 했어? 한 단어만 얘기해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 맞아요. 잘했어. 수업은 잘 들었네요. 좋아요.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까지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 골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 떠오르면 약간 요런 형태의 세포가 떠오르죠? 세포가 약간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어떤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도 본인의 몸을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 골격, 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우리 사람 몸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그 안쪽에 뼈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포도 그 안쪽에 본인의 형태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로 구성이 된 세포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형태를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너무 작아서 우리는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부터 배워볼 겁니다. 자, 세포 골격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골격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포 골격에 붙어가지고 고정되어 있거나 세포 골격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세포 골격이라고 하고 세포 골격은 그 지름에 따라 가지고 가장 두꺼운 건 미세소관, 그 다음에 중간 섬유, 그 다음에 미세섬유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세포 골격 구조. 단백질로 구성된 섬유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구조로 세포실 내에 퍼져 있습니다. 기능, 세포 형태를 결정짓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고정하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지름에 따라서 이렇게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형성하는 골격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뉴런의 모습 기억나요? 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냐? 세포 골격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소낭이 이동하잖아요. 둥둥둥 떠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포 골격을 따라서 이동시켜 줍니다. 세포 골격을 따라서 어떻게 이동시켜 주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해 줄 텐데 얘가 세포 골격이에요. 이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소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다리가 달린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얘를 걸어가면서 들어가지고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시간 선생님이 영상 준비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걸으면서 얘를 이동시켜줘요. 자, 그러면 여기 세 개 다 채웠나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예요. 얘가 제일 두껍고 그 다음 두껍고 가장 얇습니다. 자, 구조 미세소관은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섬유, 단백질, 섬유 중에 지름이 가장 큰 원통형의 관입니다. 세포 소기관, 소낭, 염색체 이동에 관여하고 중심체, 방추사, 섬모, 편모 등을 구성합니다. 우리 중심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 1학기 때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도 중학교 때는 들어봤을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방추사가 형성이 됩니다. 방추사가 뭐였죠? 세포 분열, 물론 이건 통합과학엔 안 나오긴 하지만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언제 만들어져요? 방추사?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동원체에 붙어가지고 염색체 이동에 관여하는 거, 그게 바로 미세소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모와 편모는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세포가 이렇게 매끈하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얘를 또 계속 왔다 갔다 이 부분을 움직여요. 이런 것들을 선모라고 하고, 편모는 이렇게 긴 꼬리 같은 것을 편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섬유. 단백질 여러 가닥이 두껍게 꼬인 모양으로 단백질 섬유 중에 가장 질기고 안정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핵과 세포 소기관의 위치 고정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미세섬유. 단백질 두 가닥이 서로 꼬인 모양이고 단백질 섬유 중에 가장 가늘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지탱과 변형에 관여하고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등에 관여합니다. 우리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분열기 마지막쯤에 세포질 분열이 끝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됐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동물세포는 요렇게 핵이 두 개 생겼다가 요 안쪽이 요렇게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포막 함입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고리 모양의 미세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리를 쭉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잠깐만 여러분들 밧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줄을 이렇게 했어요. 이 밧줄을 잡아당기면 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 원이 감소하면서 얘네 세포질을 두 개로 나눠주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댕강 두 개로 잘라주게 돼요. 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 그 다음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 요 사이사이에 이런 복잡한 세포 골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 모양의 미세소관, 그 다음에 가장 얇은 미세섬유, 그 중간인 중간섬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섬유 중 미세소관이 가장 굵고 미세섬유가 가장 가늡니다. 지름은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가 10의 몇 승이죠? 나인이 몇이에요? 9. 근데 작잖아. 그럼 10의 9승이겠어? 마이너스 9승이겠어?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단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되지 않아요? 통합학 맨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럼 나노미터가 있고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가 있어요. 그 다음 미터가 있고, 얘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얘는 여러분 369 압니까? 게임?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369입니다. 킬로미터 몇이야? 10의 3승. 이거 다음 단위는 기억이 안 나서 걔도 369로 늘어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69 플러스 369. 여러분 술자리에서 게임 하잖아요. 안 낚이네? 그렇죠. 여러분 369 게임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죠. 그럴 때 369 대신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럼 한 번에 외워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수능에 이거 나오면은 속으로 369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중심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체는 언제 배웠었냐면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형성되는 곳이다 정도만 알았어요. 그럼 중심체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체는 미세소관 다발로 이루어진 중심립이 직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이 주변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는 요거 자체를 중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체 안에는 단백질, 그 다음에 미세소관 다발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중심립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기능은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에 관여하고 세포가 분열할 때 복제된 후 둘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추사가 형성이 돼서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관여합니다. 주로 동물세포에서 관여합니다. 자, 보게 되면 중심체 안에 중심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립이 특이하게도 직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확대를 해보면 미세소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세소관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모와 편모 보도록 할게요. 선모와 편모입니다. 선모는 얘가 지금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세포가 그냥 요렇게 매끈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 끝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끝이 왔다 갔다 노를 젓듯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런 곳을 선모라고 합니다. 선모는 무언가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모도 이렇게 세포에 긴 꼬리가 달려있는 얘네들을 이제 편모라고 하는데 편모도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회전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포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얘네들이 반을 뚝 자르고 얘네들이 반을 뚝 잘라 여기를 뚝 잘라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이 두 개가 한 쌍인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이렇게 가장자리에 배열되어 있고 가운데 미세소관이 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떼어졌다 붙였다 하면서 미세소관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운동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볼게요. 한 쌍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다발 9세트가 둥글게 배열되어 있고 중앙에는 미세소관 2개가 있습니다. 기능은 세포의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기관입니다. 자, 비교. 선모와 편모는 길이와 모양,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분포는 일부 원생생물,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의 일부 세포에 존재합니다. 자, 우리 숨관가지의 상피세포에 존재하는데 일단 숨관가지가 뭐죠? 기관지, 옛날 말로는 기관지예요. 기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양쪽으로 기관, 세기관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는 뭐가 지나가요? 공기가 지나가죠.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입니다. 외부 물질이에요. 그러면 공기 중에는 순수한 우리가 필요한 산소만 있습니까? 다양한 바이러스, 그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 그다음 곰팡이, 포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 몸속으로 깊은 곳까지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여기 겉표면에다가 점액질로 쭉 코팅을 해줘요. 그러면 점액질에 이것저것 많이 달라붙겠죠. 외부 물질들이. 그리고 얘는 여기를 확대를 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는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점액질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저것 많이 붙겠죠. 얘가 만약에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곰팡이가 피고 세균이 증식하겠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를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럼 무언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모들이 왔다 갔다 움직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선모들이 계속 움직여 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기도에 있던 게 우리 몸 밖으로 나올 텐데 우리 항상 가래를 뱉어요? 안 뱉죠. 그럼 얘 어디로 갈까요? 식도로 넘어가가지고 위로 갑니다. 그 위는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강산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밑에 표 보도록 할게요. 자, 선모 길이가 짧고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노를 젓듯이 움직이게 됩니다. 집신벌레와 같은 선모충류의 선모, 그 다음에 사람의 순간가지의 선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화질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여기에 털 같은 구조물이 있고 얘를 확대를 해보면 선모가 있습니다. 이 선모가 이렇게 노를 젓듯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편모, 길이가 길고 선모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긴 꼬리로 파도 치듯이 움직이게 됩니다. 유글레나의 편모, 그 다음에 사람 정자의 편모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아닌 줄 알았어. 안 돼, 우리 아직 10분이나 남았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인상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갑자기 더워지네.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다 듣긴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원핵세포는 원시적인 세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진핵세포는 진짜 핵이 있는 세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핵이 있어요. 우리 동물세포, 식물세포 봤듯이 핵막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원핵세포는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자세히 할 거고 진도 나갈 거니까 준비해 오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